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초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송유진이라는 이제 한자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는 이제 돌 유자, 그다음에 너그러울 이제 유자고 구획이고요. 자오누행상으로는 이제 모고행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는 이제 넉넉할 진짜, 우거질 진짜 16핵이고 자오노행상 이제 모고행을 이제 가진 한자인데요. 자, 이런 이름을 자, 한자 사주 수리 성명부터 육효 성명까지 여러 개 성명으로 한번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부터 음용오행, 수료액수, 획수명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방법에는 다양한 이제 주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것이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이 가장 이제 기초적인 이제 성명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는 모두 100점이 나와야 되고, 뭐 기타 이제 주요 곡획 대소 실증 자역자 운행 8교 뭐 신살 6효 성명학 이런 여러 가지 성명학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성명학에 좋으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은 이름을 질 때 가장 기초적인 이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음료행상 상생이 되어야 되고 획수음양상 음양이 이제 조화된 이름을 줘야 되고요. 수리획수 80일 수리상으로 줘야 되고 이제 분파되는 이름을 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용한자를 넣어서 이름에 지면 안 되고, 자운행 시용진 양명법상 사주상으로 좋은 이름으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으로 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송유진이라는 이름을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풀이해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뭐 획수명, 뭐 발음오행 이런 각각 부분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송유진의 이름을 가지고 뭐 주요 곡해 대수 실증 8격 신살 6효 성명학으로 좋은지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자는 이제 너그러울 유자, 뭐 보올 유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 구획이고요. 이거는 이제 자오노행상 이제 목오행을 가진 한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진자는 이제 우거질 진자, 그 다음에 무성할 진자입니다. 그래서 16핵이고 자오노행은 이제 모고행을 가진 한자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거질 진자, 무성할 진자를 옥편에 찾아보면 14핵으로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필핵, 옥편 핵수고 성명학에서는 이제 원핵으로 계산을 합니다. 원핵으로 계산해서 요 이제 초두머리 부수가 이렇게 6핵이 돼서 16핵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송유진의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간단히 한번 풀어보죠. 이름 획수 음양상 기lum으로는 음양이 조화돼서 좋은 이름이다. 송은 7핵이고요. 그러면 양입니다. 자, 유자는 이제 유자는 9핵이고요. 자, 양입니다. 9핵이니까. 그 다음에 진자는 16핵으로서 음이 됩니다. 그래서 양음으로 음양이 조화되는 이제 좋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발음오행상 상생이 되는 이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은 첫머리는 시읒지읒이니까 금이고 받침은 이제 토가 됩니다. 그래서 유자는 이제 첫머리 글자가 이응이니까 토가 되겠고요. 지는 이제 그 첫머리 글자가 금오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령오행상 금토금으로 상생이 되거나 받침을 고려했을 때 토토금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신 대결격으로 좋은 이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윗사람이 도움으로 순조롭게 뜻한 바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파는 이제 패명, 성과 이름이 한자의 획수가 모두 좌우로 갈라지거나 상호로 갈라지는 것은 이제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송자도 이제 위아래로 갈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한자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자도 상하로 갈라지고 진자도 상하로 갈라진 한자입니다. 즉 송유진이라는 한자가 성과 이름이 모두 상하로 갈라지는 한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분파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과 이름이 한자상 모두 가로로 갈라지는 것을 횡파라 그러는데, 이름 석자가 모두 갈라져 있으면은 상하가 모두 나누는 형식이 돼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남이라는 예를 들어놨는데, 이가 나무 먹자 아들 자자 이런 식으로 상하로 갈라지고 빼어날 숫자도 상하로 갈라지고 산의 남자도 상하로 갈라지는데, 이 송유진이라는 한자 이름상 모두 상하로 가로로 갈라지는 한자가 돼서 분파상으로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용 한자는 없는 한자죠. 그래서 불용 한자가 들어가지 않아서 좋은 이름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상으로 한번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짓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항은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이 아래 사주를 보죠. 무토일간이 5월달에 태어나서 이 화토 기운이 엄청 강한 모습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에 여름철에 태어났고 사주에 불기운이 엄청 강해서 이 사주의 좋은 기운은 수행과 그 모양이 이제 사주의 좋은 기운이 됩니다. 이게 희신용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자라든지 이렇게 진자, 이것은 모두 다 이제 모구행을 가진 한자가 됩니다. 이것은 너고를 유자라든지 우거질 진자가 모두 한자상으로 모구행을 가진 한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주의 모구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신, 즉 사주의 나쁜 기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상으로 너고를 유자, 도울 유자하고 우거질 진자, 무성할 진자는 이 사주에는 맞지 않는, 그래서 이 사주에는 써서는 안 되는 그런 한자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장명하는 경우에 반드시 사주의 희용신을 찾아야 돼요. 희신용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희신용신이 들어가지 않고 이름을 짓는 것은 아주 잘못된 장명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리액수를 한번 좀 따져보죠. 80일 수리 성명학으로, 자, 송은 7액입니다. 그 다음에 유자는 9액입니다. 그 다음에 진자는 이제 16액입니다. 그러면 초년운세라고 하는 것은 유하고 진을 합한 것이 초년운세가 돼요. 그래서 25액으로 좋은 이름이 됩니다. 안강격이고 제로군이다. 초지 일관으로 과업을 밀고 나가는 놀라운 추진력 속에 인덕과 부기를 누리는 수이다. 그래서 이제 좋은 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년은 형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씨하고 첫 번째 이름을 합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송하고 유를 합치면 16액이 되거든요. 요 16액도 좋은 수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액은 덕망격 유재운이다. 인자하니 윗사람으로부터 총망받는 자리에 올라 공명정대한일에 앞장서게 되는 수리상으로는 장년운세도 형격도 좋은 이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년운세는 어떨까요? 송이 7액이고, 자, 유가 9액이고, 진이 16액입니다. 그럼 이제 중년운세, 이격 중년운세는 성씨 획수하고 진짜 두 번째 이름 획수를 합한 획수 말합니다. 즉
7액에다가 16액을 합치면 이제 23액이 됩니다. 그래서 23액도 좋은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끈기 있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입신양면을 이루는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류는세 정격입니다. 정격은 송유진을 모두 합한 숫자입니다. 즉 송이 7액이고 유가 9액이고 진이 16액이 되니까 32액이 되겠죠. 그래서 만류는세 정격은 순품격 왕성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덕을 쌓아나가니 뜻밖의 기회를 맞아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는 이제 송유진이라는 이름은 성과 이름이 좌우로 갈라지기 때문에 분파가 더 좋지 않은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사주상으로 더운 무토일간이 더운 여름철에 태어나서 불이균이 아주 강한데 여기다가 이제 유진이처럼 목균을 가진 한자를 쓰게 되면 더 더워져서 나쁜 균이 되기 때문에 한자 사주 수리성명학상으로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자 사주 수리성명학으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뭐 송치성 여자 남자 음용행상 상생이 되는 이름 뭐 이런 거 획수음양 그다음에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 짓는 법 분파 불용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한자 사주 수리성명학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송유진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주역, 곡획, 대수, 기타 이렇게 성명학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이름풀이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남은 장명 철학원 네이버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장명 개명 사주갑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 가게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여부는 가라미누 장명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정각, 수맥 처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라미누 장명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가 좋은지 안 좋은지, 상호가 좋은지 안 좋은지, 집소가 좋은지, 가게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여부는 이제 무료 상담한다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카톡으로 문자를 먼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한자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뭐 주역, 곡해, 대수, 실증, 자획자, 온유행, 8교, 신살, 6교 성명학으로 송유진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성명학이 기본적인 가장 구성 요적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입니다. 이 가운데서 뭐 음용오행, 획수음양, 수류액수, 분파, 그 다음에 불용한자, 자연오행 및 희용신 장명법,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으로 줘야 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음용오행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송씨 여자 남자 음용오행상 상생이 되는 이름을 짓는 이런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씨 남자 발음오행상 장명이 가능한 이름을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발음오행상 기읍은 이제 목오행이고요. 니은, 디귿, 니을, 티귿은 화오행, 그 다음에 이응, 히읗은 토오행, 그 다음에 시읒, 찌읒, 치읒은 금오행, 미음, 비읍, 피읍은 이제 수오행이 되는데 송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송시성은 이 첫머리 글자가 이제 시읒이니까 이거 이제 금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응 받침이 있으니까 이응은 토오행이 됩니다. 그래서 송이라는 송시성은 초성, 첫머리 글자는 금오행이고 받침은 이응으로 토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쨌든 초성이나 종성 어느 쪽으로 상생되면 이제 좋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럼 송씨 남자 이제 장명이 가능한 이름 구조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응 히읗이 오는 경우, 두 번째 이응 히읗,
그 다음에 니은디귿 리을 티귿, 그 다음에 이제 시읒 지읒 치읒으로 이루어진 이름으로 장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연우다, 송연우다 그러면은 금토토가 되겠죠. 첫 번째 이응 히읗이고 두 번째가 이응 히읗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윤태기가 됐다. 윤태기가 되면 첫 번째 이응 히읗이고 두 번째는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 되겠습니다. 뭐 윤준이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이응 히읗이고 두 번째 시읒 지읒 치읒으로 이루어진 이제 이름 구조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 오고 두 번째 니은 디귿 리을 티귿 이응 히읗 기역 키읔으로 이루어진 이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송시성에는 이제 발음 오행상 이응자가 토라 그랬어요. 그래서 송대윤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첫머리 글자는 히읗이니까 금이고 송의 이응자는 토고 대자는 화고 윤자는 토니까 금토화토 아니면 토화토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대륜 그러면 이제 토화화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송다겸이다 그러면은 이제 토화목, 그러니까 받침 끝 첫머리 글자까지 고려하면 금토화목으로 상생이 되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송시성에 니은 디귿 리을 태극자가 올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잘못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읒 지읒 치읒이고 두 번째 시읒 지읒 치읒, 그 다음에 이응 히읗 미음 비읍 피읍으로 이루어진 이름도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송서진이다 그러면은 첫머리에 금 받침이 토니까 금토금금으로 상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받침을 고려하면 토금금으로 상생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송서우다 그러면 이제 금금토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 되겠고요. 뭐 송서빈이다 그러면 이제 금금수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미음 비읍 피읍이 오는 경우에는 두 번째가 미음 비읍 피읍 그 다음에 시읒 지읒 치읒 기역 키읔으로 이루어진 이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민범이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금수수가 되겠고요. 송민준이 그러면 이제 금수금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송민규다 그러면 이제 금수목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송씨 남자 장명 가능한 이름을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안녕을 한번 따져볼까요? 송시송에 이응 히읗자 플러스 이응 히읗자 니은 이렇게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송현빈이가 됐다.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게 현하고 비음자는 토하고 토국 수가 돼서 이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유겸이다, 유겸이다 이것도 이제 금토 그 토금 토토목으로 상극이 된 이름인데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송시송에 은겸이다. 그러면은 이게 토 다음에 목이 올 수 없다고 적혀져 있는데 그건 아니고 받침까지 하면 고려해야 됩니다. 송이라고 하는 것은 금토가 되겠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토화가 되겠고 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이 돼서 금토 토화목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송유겸은 받침이 없어서 나쁘지만은 송은겸의 송윤겸이라는 이름 자체는 니은자 받침이 있어 상생이 되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죠. 니은일자 올 수가 있는데 그럼 송도준이는 이게 이제 나쁘죠. 그러니까 도자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티귿 이응 히읗자 기역 키읔은 올 수가 있는데 시읒 지읒자나 미음 비읍은 못 오는 거니까요. 송도준이라 이름은 금으로 상극이 되는 좋지 않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읒 지읒자가 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석유다 이렇게 하면은 서자 다음에 기역 키읔이 못 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민택이다. 그러면 이제 시읒 다음에 니은 디귿이 못 오니까 이런 이름도 전부 다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음 비읍자가 첫 번째 왔는데 여기까지는 송민자까지는 좋은데 해서 민형이다. 이건 이제 민자 다음에 이응 히읗자가 못 오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송민택이다. 이것도 미음 비읍자 다음에 니은 이거 태극자가 올 수가 없어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시성이 이제 장명이 가능한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역이 시역이부터 시작해서 뭐 연우, 뭐 인성이, 뭐 인호 이런 이름들로 이제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연수, 송현석이, 송현아, 송우주, 우원이, 우진이, 송유석이, 유준이, 뭐 유찬이, 송이수, 이호, 이환이 이런 이름도 장명이 가능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송효준이, 헌영이, 헌세, 헌준이, 휘찬이, 휘진이, 자, 지한이, 지환이, 지훈이, 지율이, 지한이, 송선우, 선영이, 송지목이, 그다음에 송명채, 송민규 이런 이름도 다 장명이 가능한 이름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윤이, 재원이, 재훈이, 장민이, 창민이, 장헌이, 종원이, 주원이, 주환이, 송수나, 준혁이 이런 이름 장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이름을 이제 혹시 지시는 경우에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추성이, 치언이, 민송이, 민수, 민상이, 민찬이, 민채, 송다훈이, 대원이, 대연이, 대호, 송태안이, 태율이, 태안이, 그다음에 송래온이, 레온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송제 두현이라고 했을 때 송씨가 초성 첫머리는 금이지만 이응자는 이제 토가 돼서 두자는 화고 헌자는 토니까 토와 토로 상생이 되는 즉 받침을 고려했을 때 토와 토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데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름을 짓는데 일단 음령 오행상 상생이 되는 이름을 줘야 된다. 그 부분을 설명해 드렸고요. 송씨 남자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송씨 여자 음령 오행상 상생이 되는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자, 지난번 제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 시간에 이제 송유지라는 그 음용오행상 남자 장명이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송유지라는 여자 장명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송유진이라는 이름이 성명학상 이제 좋은 이름일까 여러 가지 이제 성명학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 부분 가운데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을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 가운데서 음용오행, 획수, 수리, 분파, 불용, 자원오행,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으로 지낸다 가운데서 음용오행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시간에는 송씨 남자 장명이 가능한 이름을 설명해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송씨 여자 장명 개명이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씨 여자 송씨 여자 발음오행상 소리오행 음령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장명이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씨 예를 들어서 음령오행상 기역은 목이고요. 니은 디귿은 화고 이응 이읒은 토고 그 다음에 시읒 지읒은 금이고 미음 비읍은 수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음오행 소리오행상 상생을 따질 때 첫머리 글자뿐만 아니고 이제 받침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송시성은 첫머리 글자는 이제 시읒이니까 이거는 이제 금오행이고요. 송시에 이응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토오행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용오행, 소리오행, 발음오행을 따질 때 초성 즉 첫머리 글자뿐만 아니고
받침을 또 고려해서 상생이 되면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시성의 이제 여자 장명이 가능한 이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응 히읗이 오고, 두 번째 이응 히읗, 그 다음에 니은 니을 티긋, 그 다음에 시읒 지읒으로 이루어진 이름이 장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연우가 되면은 이제 금토토가 되겠죠. 여자 이름에는 이제 송 만약에 유라 그러면은 이응 히읗자 다음에 니은 디귿 디귿 티귿이 온 구조고요. 예를 들어서 송유진이다 그러면은 이제 송유진은 금토금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입니다. 그럼 이제 송시성에 올 수 없는 게 이응 히읗자 다음에 올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유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음 비읍 이응 히읗자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읗은 절대 올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예를 들어서 해교, 원래 이제 송해교 이렇게 이응 히읗자 다음에 기읍 기읍은 못 오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송해교라는 이름은 음용우행상 금토 목으로 상극이 되는 이름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받침이 있는 경우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송은교다 그러면은 니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송은 금토가 되겠고 은은 토화가 되겠고 교는 이제 목이 되니까 금토 토화목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해교뿐만 아니고 송예교 이런 것처럼 이응 받침 없이 기역 지읒자가 오는 이런 구조는 장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니은 디귿을 티귿이 오고, 두 번째 니은 디귿 티귿 이응 이응 기역 기역으로 이루어진 이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나라 이렇게 송나라 했을 때 니은 디귿 니은 디귿 티귿이 오는 구조가 되겠죠. 송다연 할 때 니은 디귿을 타면 이응 히읗이 오는 거고요. 송다겸이 할 때 니은 디귿을 티귿자 다음에 기역 기역 오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고 송다빈이 그러면은 이제 다자 다음에 미음 비읍이 못 오는 거기 때문에 송다자 다음에 미음 비 오는 구조는 성명학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송다진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자 다음에 니은 디귿 티귿은 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시읒 지읒 치읒이 오고, 두 번째 시읒 지읒 치읒, 그 다음에 이응 히읗,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으로 이루어진 이름 장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송서 다음에 송서진이 했을 때 이게 초성으로는 이제 금금금이 됩니다만은 이응 받침이 있어가지고 금토금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받침을 걸으면 토금금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송서영이처럼 시읒 지읒 치읒 이응 히읗이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송서빈이처럼 시읒 지읒자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읒 지읒자 예를 들어 송서 다음에 서경이 이렇게 되면은 시읒 지읒자는 금이 되고 경자는 목이 되니까 금금목으로 상극이 돼서 올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송설에 이렇게 했을 때 니은 니을 티귿자는 그 모양이고 레자는 화해우이니까 오히려 두 번째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을 극하는 구조가 돼서 나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미음 비읍 피읍이고,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 그 다음에 시읒 지읒 치읒 기역 기역으로 이루어진 이름 구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미미 이렇게 했을 때 금수수가 되겠고, 자 송미정이 그러면 금수금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송미경이 그러면 금수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미음 비읍 피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송미래 이렇게 되면은 이 미가 이제 수고 레자가 화니까 수국화로 상극이 되는 나쁜 이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송미자 다음에 미연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미자는 수고 연자는 이제 토가 되니까 토국수 상극이 돼서 안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령오행으로 여러분들이 장명이나 개명을 하는 경우에 음령오행상 상생이 되는 이름으로 이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 가운데서 기역 기역은 목이고 니은 니을 티귿은 화고
이응 히읗은 토고, 시읒 지읒 치읒은 금이고, 미음 비읍 비읍은 이제 수가 일반 정상적인 이론인데, 가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훈민정음 뭐 해례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응 히읗은 이제 수고, 미음 비읍 피읍은 토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극히 일부 있어요. 극히 아주 일부.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주장에 따라서, 아주 극소수 이론에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되면은 다수 이론에서 나쁘게 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시성의 장명이 가능한 이름을 한번 볼까요? 송은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송해교라는 이름은 이게 금, 받침이 토가 있습니다만 토토 이렇게 목이 돼서 목극토, 본인이 말년이 본인을 극하는 이런 모습으로 해자 다음에 올 수가 없는데, 송원교라는 이름은 밑에 니은 받침이 있어서 이게 화가 되기 때문에 금토 토화목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은서, 은유리, 은혜, 은우 이런 이름들 가능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여설이, 여운이, 하영이, 하연이, 하원이, 효리, 효진이, 유영이, 유진이, 유주, 유나, 유라, 이런 이름들. 화영이, 유루, 유라, 유하, 소run이, 소룡이, 슬미, 스루, 서륜 이런 이름도 세인이, 다 장명이 가능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윤이, 소율이, 소민이, 그 다음에 이제 시연이, 시영이, 시아, 재민이, 재빈이, 주한이, 주희, 준하, 준이, 채연이, 채희, 채아, 채소리, 지안 이런 이름도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이, 진아, 차임이, 차민이, 그 다음에 나연이, 나연이, 리안이, 리영이, 나렌 이런 이름, 다인이, 다희, 도연이, 로연이, 루아 이런 이름 장명이 가능한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극히 좀 일부분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에를 이제 보시면은 송시성 여자의 발음오행, 소료오행상 장명이 가능한 이름을 올려드렸으니까 일단은 이제 장명을 하실 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 부분은 음령오행만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질 때 첫 번째 원칙 음령오행상, 즉 발음오행이라고 그러죠. 자, 음령, 그 다음에 발음, 그 다음에 소리 이렇게 오행이라고 그러는 이 오행상 상생이 되는 이름은 자 좋다. 그러나 이제 상극이 되는 이름은 나쁘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지으실 때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시간에는 이제 획수명상 음과 양이 조화되는 이름으로 줘야 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파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파가 되는 이제 이름으로 지어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 송유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개 성명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는 거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지난번 시간에 이제 획수 음양 이 부분에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 짓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자원오행, 시용신 장명법에 대해서 사주를 보고 이름을 줘라 설명해 드렸고,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으로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분파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지라는 이름은 이제 좋은지 다양한 성명학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좌우, 주역, 곡해 이런 성명학 등으로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유진이라는 이름이 여기 이제 분파라고 적혀져 있고, 요 송유진도 분파, 요 송유진도 분파. 근데 이 송유진은 이제 분파가 아님으로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왜 분파가인지 분파가 아닌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파라 그러기도 하고 폐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풍명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안 좋은 이름이다. 그러니까 성과 이름이
모두 가로로, 그러니까 상하로 갈라지는 것을 이제 횡파라 그럽니다. 자, 이름과 성과 이름이 석자, 즉 성하고 이름이 석자가 모두 가로로 상하로 갈라져 있으면은 상하가 나누는 형식이 되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시는 위아래를 갈라지고 숫자는 위아래를 갈라지고 남자는 이제 받전자하고 심력자가 위아래를 갈라지고 있거든요. 이상과 같이 성과 이름이 모두 위아래로 갈라지는 거를 이제 횡파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 이름이 모두 가로로 갈라진 것을 종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과 이름이 모두 세로로 갈라져 있으면 이걸 이제 종파라 그러는데, 동격 사이 즉 부부라든지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가 갈라지는 것 같아서 인간관계에 이제 지장이 많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박종철이라고 했을 때 박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고 이렇게 반쭉 나누면은요, 이렇게 세금 무거울 중자 길자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어쨌든 성과 이름이 모두 상으로 갈라지거나 모두 좌우로 갈라지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유진이라는 이 한자 이름은 송도 이렇게 위아래로 갈라지고, 또 유자도 간머리 변하고 위아래로 가, 진자도 초두머리 변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갈라지는 이를 이제 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이름이 모두 상하로 갈라지는 것을 횡파라 그러는데, 요 진자를 쓰게 되면은 이제 무송할 진자, 우거진 진자에다가 도울자, 너구를자를 쓰게 되면 분파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참진자가 있어요. 참진자로 송유진을 쓰게 되고 그것도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송이 위아래로, 유가 위아래로, 참진자도 또 위아래로 갈라지니까 이건 이제 분파. 그래서 나쁜 이름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송유진 할 때 이 나갈 진자인데 이것도 위아래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송이 위아래, 유가 위아래, 나갈 진자가 위아래로 갈라지니까 이것도 분파로 안 좋습니다. 대신 이제 송유진할 요거는 이제 분파가 아니에요. 이게 송하고 유자는 위아래로 갈라지는데 요 진자는 베풀 진자는 좌우로 갈라지거든요. 즉 성과 이름이 모두 상하로 갈라져야 분파인데, 송하고 유자는 위아래로 갈라지고 베풀 진자는 좌우로 갈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분파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송유진이도 그런데 이게 이유진이가 됐다. 이시성을 써도 이제 위아래로 이제 분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최시성을 써도 이유진 요 세 개는 분파가 되겠고, 요 이유진 할 때 요 한자를 쓰면 분파가 아닐 거고요. 이걸 만약에 이제 최시성으로 바꿨다. 최시성으로 바꿔도 최가 위아래로 갈라지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분파지만은 네 번째는 이제 분파가 아니게 됩니다. 물론 뭐 여기서 최씨가 아니고 만약에 서유진이었다, 뭐 그러면 모두 다 분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씨는 좌와 갈라지고 유자 진자는 1번, 2번, 3번은 상하로 갈라지니까 이거는 이제 분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에 어쨌든 분파가 되는 이름으로 져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한자 수리 성명학 가운데서 분파가 되는 이름으로 지으면 안 된다에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획수음양상 음양이 조화되는 이름으로 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고, 차츰 뭐 주역 성명학, 곡획 성명학, 대수 성명학, 실증 성명학, 자획조은행 성명학, 팔격 성명학, 그 다음에 신살 성명학 등등으로 여러 개의 성명학 이론으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름을 짓는 이제 방법이 다양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 장명서나 아니면 뭐 외부로 이름을 질 때, 대부분 아니면 동네 철학관에서 이름을 질 때, 요 대부분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 가지고 이름 짓는 것이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인데, 그 외에도 수많은 성명학이 좀 있으니까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는 모두 100점이 되고, 뭐 기타 성명학으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좋으면은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자사주 수리성명학상 가운데서 이제 불용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용한자로 들어간 이름으로 이제 지어서는 안 되는데요. 송유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용한자에 해당되는 이름으로 어떤 한자가 이제 불용한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진 할 때 요 이제 별진자는 이제 불용 한자가 돼요. 그래서 별진자, 뭐 부부 이별 등을 좀 암시한다. 그다음에 남에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쉬운 단점이 있고요. 본인이 사주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재물을 파한다든지 이별한다든지 단명한다든지 그래서 운세가 좀 나쁜 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진자를 여러분들이 이름에 쓰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송유진 할 때 나갈 진자가 있어요. 나갈 진자는 이제 중도 좌절의 흉암시가 있고 인덕이 없고 배신을 당한다. 이 나갈 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불길함을 초래하는 한자입니다. 고난, 부진을 면할 길이 없고 중단이 초래되어 발전이 끊기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유준 할 때 참진자입니다. 참진자도 이제 불용한자입니다. 허세를 부리고 이속 문제로 이제 고난을 당한다. 이 참진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 온순하다든지 뭐 이런 성격이나 이게 이제 불운하다, 운이 나쁘고 고독하며 박약을 초래하게 된다. 여자에게는 남편 떡이 없게 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송유진 할 때 이제 보배진자도 불용한자거든요. 중도자절이 이제 암시가 있다. 여자는 과부수가 있다. 그래서 보배진자는 이제 박약, 극약, 그 다음에 고독과 고난을 면할 길이 없는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송유진 할 때 진짜가 진압할 진짜거든요. 그래서 부모 덕이 없고 중년에 큰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덕이 없고 중년 전에 큰 일을 당하는 그런 이제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타 불용 한자를 이렇게 모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본인 이름 가운데서 여기 해당되는 이제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쓰지 않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떼시자가 이제 불용 한자거든요. 기본적으로들 그래서 쓰지 않는 게 좋겠고 뭐 범인자 이런 거요. 불용 한자니까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실용할 자도 마찬가지. 계집이자고요. 그래서 이런 한자들은 이제 이름에 쓰지 않는 물론 이제 사주에 맞는 경우 불용 한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주에 맞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쓰지 말라 이런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불용 한자에 대해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으로 송유의 이름을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주역, 곡획, 대수 이런 성명학에 대해서 송유의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여기처럼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는 이제 모두 100점짜리 이름을 줘야 되고요. 기타 이런 성명학들이 있으니까 한 10개 종 이상 성명학으로 좋은 이름을 지시면은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유준이라는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좋은 이름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명학으로 이제 무료 이름풀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설명 중에 있고요. 다음에 뭐 주역, 곡획, 대수, 실증, 자획자 원행 성명학, 팔격 성명학, 신살 성명학, 육효 성명학 등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짓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입니다.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고 뭐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을 짓는. 그래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의 좋은 이름 구성 요소는 음용오행상 상생이 되는 이름을 짓는다. 획수음양상 좋은 이름을 짓는다. 80일 수리액상 좋은 이름을 짓는다. 분파되지 않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다. 불용한자로 이름을 짓지 않는다. 자원오행상 희용신 장명법상 좋은 이름을 짓는다. 그 다음에 부모 및 본인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을 짓는 건데요. 지난번 시간에 이제 음용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및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는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원오행, 즉 시용신 장명법에 대해서 이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 맞는 이름으로 장명하라. 이건 이제 자원오행 이제 성묘학이라고도 그러기도 하고요. 시용신 장명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사주 장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제 짓는 경우에 반드시 사주를 보고 이름을 줘야 되고, 그래서 한자상 사주에 맞는 한자로 이름을 줘야 됩니다. 이제 가끔 이제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줘야 된다거나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한자로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집니까? 아마 사주를 공부한 적이 없어서 단순하게 한문 공부만 해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사주를 분석해서 희신용신을 분석해서 이름을 줘야 되는데 없는 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주를 보지 않아서 개수 세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원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자 자체가 나타나는 이제 함의로서 오행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삼수변 글자는 수고, 나무 목변 글자는 목이고, 불화변 글자는 모두 화고, 흑토변 글자는 토고, 세금변 글자는 모두 금으로 나타내긴 하는데, 물론 이제 반드시는 아닙니다. 또 한자 뜻에 따라서 오행을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는 이제 자원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부여가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송유준이라고 할 때 이 송자는 이제 한 자원오행상 목오행을 가진 한자고요. 요 도울유자는 자원오행상 화기운을 갖고 있는 한자. 그 다음에 무송할 진자는 자원오행상 목오행을 가진 한자고요. 이제 요 유자도 도울유자, 도울유자도 이거는 이제 목오행을 가진 한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유준이라는 이름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분석을 할 때 여기에 사주상으로 맞는 한자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주장명법, 시용신 장명법,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맞는 한자로 이름을 줘야 됩니다. 요 사주를 한번 좀 보죠. 자, 이밀간이 5월에 태어나서 아주 더운 여름철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자, 목오행은 없고요. 자, 화오행은 3개고 이제 토오행이 1개네요. 그 다음에 금오행이 2개, 수오행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밀간이 더운 여름철에 태어나서 이게 이제 본인을 말하거든요. 일간이 본인이 여름철에 태어나서 자신을 도와주는 기운이 좀 약하기 때문에 금오행, 수오행이 사주의 시용신이 되는 사주이고, 그 다음에 습토오행도 무난한 기운이 됩니다. 당연히 목오행, 그 다음에 화오행, 그 다음에 조토오행은 이 기신이 되죠. 기신은
나쁜 기운이란 이 사주의 나쁜 기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주에 개수 세 가지고 목이 없다고 목을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사주에 모고행이 없다 그래서 모고행을 가진 한자를 넣으면 안 되는 사주라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모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도울 유자에다가 진자를 송유진 이렇게 썼다. 그러면 요 구획인 도울 유자, 너고를 유자는 모고행이고 또 무송할 진자, 우거질 진자도 이 모고행을 가진 한자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송유진처럼 목기운을 가진 한자를 두 개 집어넣어서 이거를 잘 졌다? 절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도. 왜냐하면 지금 이 사주가 더운데 여기다가 나무가 없다고 나무를 집어넣게 되면은 불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시원한 기운, 그래서 금오행, 수오행이 사주의 희용신이 되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의 도울 유자는 자원의 행상 화고, 무송할 진자는 자원의 행상 목을 가진 한자다. 그래서 만약에 송유진이라는 이런 한자를 썼을 때 이는 사주의 나쁜 기운을 가진 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주에 모고행이 없다 그래서 모고행을 가진 한자로 장명하면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일관이 이제 추골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사주가 됩니다. 개수를 한번 세 보면은 자, 모고행은 하나, 화오행이 하나, 토오행이 세 개, 금오행이 세 개, 수오행이 없네요. 그래서 다음 사주에 당연히 수오행을 넣으면 안 됩니다. 없다고 넣으면 안 된다. 즉 사주에 개수를 세어 없다고 넣으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경금이 추월에 태어나서 아주 추운 계절에 추운 계절에 태어나서 얼어 있는 상태, 얼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없다고 물을 넣으면은 더 얼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주에 나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론이라고 조론이라고 그러는데 경금이 추골에 태어나서 추우니 불기운이 아주 강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수라고 하는 기운은 사주의 나쁜 기운이 되고 모고행, 화오행은 사주의 좋은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도울 유자는 사주상 자원의 행상 화고 무송할 진자는 자원의 행상 목으로서 사주에 좋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아이가 이 사람이 태어난 게 경술일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유진이처럼 이 진자를 사용하면은 태어난 날과 진술충이 돼요. 충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태어난 날을 충하게 되면은 배우자와 인연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진자를 이름에다가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개수를 세 가지고 없다고 넣는 이런 방법으로 이름을 줘서는 안 됩니다. 사주에 이 사주는 수가 사주에 없습니다만은 경금일간의 축을 아주 추운 계절에 태어나서 얼어있는 상태. 그럼 일단은 따뜻하게 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화라든지 목은 사주에 좋은 기운이 됩니다만은 수라고 하는 기운은 사주에 나쁜 기운이 된다. 그래서 목화 기운을 넣어서 장명을 해야 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주도 한번 보죠. 자, 모고행이 요 사주는 모고행이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화오행이 한 개고 토오행이 두 개고 금오행이 네 개고 수오행이 없네요. 근데요, 이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주에 수가 없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수오행을 가진 한자로 이름을 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사주를 한번 보죠. 신금일간이 보석이 추운 겨울철에 태어나서 아주 추운 사주입니다. 추운 사주다. 추골이 우리가 여러분들 추골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1월 달에 이때 가장 춥지 않습니까? 이때에 물이 없다고, 즉 사주의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의미하는데 물이 없다고 물을 넣으면은 더 얼어요. 이 사람이 더 얼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오행이 따뜻한 불기운이 가장 좋은이 되고, 불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오행, 목오행은 사주에 좋은 균이 됩니다만은 사주에 수가 없다 그래서 수오행을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사주에 수오행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송유진, 도울유자는 자원행상 화고, 무송할 진자는 자원행상 목인데, 아래 사주에는 이제 유진이라 이름이 사주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세를 좋게 하기 위한 개음법으로서 좋은 이름을 이제 장명하는 것입니다. 사주에 좋지 않은 기운을 넣어서 장명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만약에 사주에 목하고 수가 용신인 사주에 목수를 넣어서 장명을 해야 되지만은 목오행, 수오행이 좋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이름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즉 지금까지 자원행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주 분석해서 자, 희신용신을 찾으라. 희신용신은 좋은 기운을 찾아서 이 희용신 기운을 가진 한자로 장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주 보지 않고 장명하는 것, 이거는 절대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아까 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개수를 세어, 목화토금수 개수 세어 없는 거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기운을 집어넣는 분들. 초딩입니까? 장명이 초딩은 아닌 거죠. 우리가 초등학생 장명법이라 그러는데, 목화토금수 개수 세어 없는 거 집어넣는 장명하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장명법이지 이런 장명법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게 성과 이름이 자원오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요. 자원오행은 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송시성을 끄면 이 송시성이 이게 목오행 가지는 한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주에 토오행이나 금오행이 희신용신인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목토금이 되면은 목극토를 안 좋다 그러고, 금토가 되면 금금목을 안 좋다 그래요. 그러면 이 송시성에 토금이 용신인 사람들은 무조건 사주에 나쁜 기운을 넣어서 장모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상생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토금이 용신이라 하더라도 뭐 목목화, 목화토 이런 식으로 나쁜 기운을 넣어서 장모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성과 이름이 자원오행이 상생이 된 이렇게 주장하는 그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름을 짓는 방법에는 아까 다양한 주장이 있다 그랬는데, 일단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는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 됩니다. 음영오행, 획수명, 수리획수, 분파여부, 불용한자, 자원오행,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성묘학 이론이 있어요. 뭐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도 있습니다만은 뭐 주역도 있고 곡획도 있고 대수도 있고 실증도 있고 자역자로 팔격도 있고 육효도 있고 여러 가지 성묘학이 이거 말고도 수많은 성묘학이 있는데,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상 좋으면서 기타 다른 성묘학으로 최소한 10개 이상 성묘학으로 좋은 이름을 장명해야 그래야 조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유진의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성묘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3개로 좀 바꿔놨어요. 하나는 장명TV, 그 다음에 개음법하고 택일
TV, 그 다음에 사주궁합 이렇게 TV로 세 개로 조금 나눠놨습니다. 남은 장면 초락원을 운영하면서 한 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중복이 돼서 헷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장명 남은 장명 TV, 남은 사주궁합 TV, 남은 개운법 태길 TV 해가지고 항목별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씨, 송유재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명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 주역 성명학, 곡획, 대수, 실증, 그다음에 자액자 운행 성명학, 팔격, 신살, 육효 성명학 등등으로 이제 설명할 예정이고요. 뭐 지난번 시간에 이제 음용 웽상, 송씨 장명 가능한 남자 여자 이름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본인 및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을 짓는 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사주 장명,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지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씨, 여자, 남자, 그 다음에 이제 80일 수리상으로 80일 수리 성명학상으로 좋은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씨 여자 남자 80일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 짓는 법입니다. 자, 송유진이라는 이름을 할 때 송은 칠획이고요. 그 다음에 도울류자는 이제 구획이고 진자는 16획입니다. 이 우거질 진자는 한자 획수 필획으로는 14획이지만은 성묘 획수는 이제 원획을 기준으로 하므로 16획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수리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유진이라는 이름은 일단은 뭐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분파가 되는 이름으로 이런 게 송유진은 한자 이름 써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수리상으로만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리상으로 원격 초농이라 그러는데요. 첫 번째 이름 획수 플러스 두 번째 이름 획수의 합계입니다. 도울유자가 너고를자는 이제 9획이고요. 우거질 진자 무송할자는 16획입니다. 그래서 합해보면 25획이 되는데, 초년우는 이제 첫 번째 이름 획수와 두 번째 이름 획수 합계가 초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25획은 아내격으로서 좋은 이름입니다. 결혼세가 좋고 매사가 북이 안강하며 노력한 만큼이 큰 대가로 발복하게 된다. 특히 이제 자손복을 많이 받는다. 일단 좋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형격 장년운을 이제 따지는 방법입니다. 성씨 획수 송에다가 첫 번째 이름 획수를 합한 것이 형격이면서 장년운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송이 7획이고 도울루자 너구르루자가 이제 9획이 되니까 여기는 16획으로 수리상으로는 좋습니다. 16획은 이제 덕만격이 되네요. 기름만을 조장케 하는 수로 업무에 재수 발전하고 인기 명망 있게 되며 부부 해로하고 부기운이 유도되는 이제 좋은 수리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격 중년운입니다. 중년운은 성씨 획수에다가 두 번째 이름 획수를 합한 것이 중년운입니다. 그래서 송이 이제 7획이고 우거질 진자 무송할 진자가 16획이니까 23획이 됩니다. 요 23획은 이제 공명 행복지상으로서 좋은 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독과 문무가 경비한 성품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큰 뜻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지위명의 재산이 태삼처럼 높게 되는 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료운세입니다. 만료운세는 성씨 획수에다가 첫 번째 이름 획수, 두 번째 이름 획수를 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송이 7획이고 유가 9획이고 진이 이제 16획이 되겠습니다. 총 이제 32획으로 좋습니다. 32획은 우의 형복지상입니다. 그래서 왕성한 활동력과
외유 내강한 처세로 인덕을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됩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수복 강령하며 가정의 화합이 깃든다. 여성은 이제 배우자 운이 길하며 남편을 상주해주고 살림을 부흥케 하는 행복한 운이 유도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리상으로 80일 수리상으로 초년, 장년, 중년, 말년 운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80일 수리상으로 남자 여자가 어떤 구조를 줘야만이 좋은 수리 구조가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씨 획수는 이제 7획입니다. 모두 7획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만약에 7획이 4획이 되면은 두 번째가 4획이나 14획이 되는 이런 구조가 좋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송씨인데 뭐 윤우다 그러면은 송윤우가 되면은요. 이게 744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년이 8획으로 좋고 장년은 새가 11획으로 좋고 중년은 새가 11획으로 좋고 자, 말년 새가 다 더하면 18획으로 이렇게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14획이면은 두 번째가 4획, 10획, 11획, 17획, 18획이 되겠고 첫 번째가 6획이 되면은 두 번째가 10획, 11획, 이제 18획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이름인 경우에 만약에 송씨다 그러면 이제 지훈이다 그러면은 여기 7, 6, 10획이 되거든요. 그러면 16획, 13획, 17획, 23획으로 모두 이제 좋은 수리가 나온다. 이건 이제 수리상으로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10획이면 두 번째 6획, 8획, 14획, 11획.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만약에 이제 지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원이 그러면은 7, 10에 8획이 되니까 18, 17, 15, 20획으로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14획이면 두 번째 6획 14획 첫 번째가 8획이면은 두 번째가 8, 9, 11, 16, 17 첫 번째가 9획이면은 두 번째 8획, 16획, 22획 첫 번째가 17획이면은 두 번째가 8획, 14획 그 다음에 16획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이름에 9획이 왔다. 우리가 이제 강이름 이제 지자가 이제 9획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윤이가 왔다. 이게 16획입니다. 7, 9, 16이 되니까 25, 16, 23에 이제 32가 되겠죠. 물론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주역계를 따지면은 지천때 지상견, 지태님께로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어쨌든 송치 남자 여자가 이런 구조로 이름을 줘야만이 수리상으로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자 사주 이제 수리 성명학 가운데서 음용횡, 그다음에 수리획수 80일 수리상으로 이제 좋은 이름 짓는 방법, 사주를 보고 이름을 줘라,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을 줘라 설명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획수명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이제 방법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자, 사주, 이제 수리 성묘라 해서 이거는 이제 정통 성묘학입니다. 정통 성명학. 이거 말고도 뭐 주역, 곡획, 대수, 실증, 뭐 팔교 여러 가지 이제 한글 성묘학도 있고 다양한 성묘학이 있는데 일단 한자 수리 성묘학으로 100점이 나오고 뭐 기타 성명학으로 한 10개 정도 좋으면은 아주 이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씨 여자 남자 80일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자, 획송유제라는 이름이 이제 획수 음양상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송유진의 이름을 가지고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풀이를 하면서 이론도 설명하고 좋은지 안 좋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음용오행상 송수형의 장명이 가능한 이름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수리액수상 좋은지, 그 다음에 분파 여부, 그 다음에 사주를 보고 이름을 줘라.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을 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획수명상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획수의 이제 기lum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획수명상 음과 양이 이제 조화되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고, 모두 이제 음으로 되어 있거나 모두 짝수로 되어 있거나 모두 홀수로 되어 있는 이름은 이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579는 이제 홀수에 해당이 되겠고 양이고요. 24680은 이제 짝수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질 때 획수명이라고 할 때 수리상으로 획수음양상 이제 좋은 이름을 지면 되는데, 모두 짝수가 되거나 모두 홀수가 되는 이름들은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이 이제 7액이니까 13579 양이고요. 도올린 어고를 자는 9액이니까 양이고요. 진짜 넉넉할 진짜 무성할 진짜는 16액이니까 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송유진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획수명상으로 볼 때는 양 이제 음으로 좋은 이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요 이름을 한번 좀 보죠. 같은 송유진인데 요 별진자는 이제 불용한자긴 합니다만은 불용한자로서 이름에 쓰지 않는데요. 이건 7액입니다. 그래서 송이 7액이고 유가 9액이고 진이 7액이니까 양양양으로 이제 나쁜 이름이 되겠고요. 같은 송이진인데 요 나갈 진자는 우리가 성명획상 15액입니다. 그래서 요 나갈 진자를 써도 양양양으로 이제 나쁜 이름이 되겠고, 요 이제 옥돌 진자는 17액이 되는데 성명학적으로 송이 7액이고 유가 9액이고 진짜는 이제 17액이 돼서 양양양으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가 모두 이름이 양이면은 모두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고 실패, 좌절, 부부유별, 정신질환, 손재, 심하면 이제 파산, 형벌로 고생하기 때문에 모두 양이 되는 이름을 이제 쓰면 안 되겠고요. 성가 이름이 모두 음이 되면은 재산이 흩어지고 또 인덕이 없으며 결혼 실패, 무자식, 건강 악화 등으로 이제 고독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양이 되거나 모두 음이 되는 이름으로 이름을 장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송유재나 이름이 획수명상 좋은지 안 좋은지에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불용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인터넷 장명서, 웹이라든지 동네 철학관에서 대부분 짓는 이름은 한자 사주 수리성묘라고 그러고요. 이 부분만을 고려해서 이름을 짓는 이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주역, 곡획, 대수, 실증, 그다음에 자액, 자운행 성명학, 팔기역, 신살, 한글 성명학 등 여러 가지 성명학이 있는데, 어쨌든 송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성명학 이론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는 이제 100점짜리 이름을 짓고 100점, 기타 성명학으로 한 10개 정도 이상 좋으면은 성명학상으로 좋은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불용 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 장명철로 합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송유진이라는 이제 송유진이라는 이름이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 이제 좋은지 설명을 좀 이제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 이제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서 음용오행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송씨, 여자, 남자, 장명이나 개명이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드렸고, 이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불용한자 그 항목 가운데서 불용한자 항목 가운데서 그 띠별로 또 태어난 날에 따라서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그 본인이나 이제 부모띠가 충하는 이름으로 장명을 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용한자라고 할 때 원래 불용한자가 있고요. 본인 띠라든지 부모띠와 충하는 이름으로 장명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태어난 날과 충하는 이름으로 장명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 이제 개띠하고 즉 송유진이라는 이제 한자 이름이 있을 때 본인이 이제 개띠거나 부모님이 개띠인 경우에 유진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이제 본인이 개띠 날에 태어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간이 그 말띠월, 즉 5월에 태어난 이제 사주입니다. 어쨌든 사주가 덥네요. 물론 이제 이렇게 사주가 더운 경우에는 우리가 소오행이라든지 금오행, 그다음에 조토오행이 사주에 좋은 균이, 이건 이제 시신용신 기운이 되겠고요. 습토오행이 좋은 균이 되겠고, 목오행, 화오행, 그다음에 조토오행은 기신으로서 사주의 나쁜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원오행 사주상으로 시신용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유자 진자는 목오행 가진 한자니까 모두 나쁘고, 현진이도 화오행 목오니까 나쁘고, 효진이라 이름은 이제 이 효는 토고 보배 진자는 금이니까 사주에는 맞는데, 이 보배 진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보배 진자는 이제 불용한자거든요. 이름에 써서는 안 되는 한자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진우라고 할 때 이 진자는 이제 불용한자입니다. 그다음에 무자는 사주의 소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진성이라고 할 때 이거는 진자도 목오행이고 성자는 화용 가진 한자니까 사주에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진하고 성자, 별성자라든지 요 진자도 불용한자로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개띠로 태어났어요. 개띠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자를 이름에다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사 유진이가 사주에 맞는다 하더라도 요 유진이 할 때 진자, 한글 한자 관계없이 현진이 할 때 진자, 효진이 할 때 진자, 진호 할 때 진자, 진성이 할 때 진자, 이거는 이제 한자에 관계없이 모든 한글로 한글 이름 진자를 이름에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나 부모띠와 충하는 이름으로 장명이나 개명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요 진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본인이 개띠거나 부모님이 개띠인 경우에 이게 진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진술충을 합니다. 진술충하여 부모 및 조상과 인연이 이제 나쁜 이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이 토끼띠네요. 토끼띠입니다. 경일간이 이제 5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태어나서 본인을 도와주는 이제 기운이 좀 약하니까 토라든지 이 사주에는 토오행이나 금오행도 좋은 균이 되겠고, 수오행도 좋은 균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태어났고 화기운이 좀 강하니까 토금수는 좋은 기운, 이름을 줄 때 좋은 게 되겠고, 그다음에 목오행이나 화오행은 이제 사주에 나쁜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분이 이제 토끼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부모띠와 충하는 이름으로 장명이나 개명을 해서는 안 되는데, 유진이 할 때 유자는 이게 요자하고 묘하고 좀 합치면은 유유충이 돼가지고 충이 돼서 부모와 인연이 없는, 조상과 인연이 없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자, 유연이도 마찬가지로 유자라고 하는 것은 묘유충하기 때문에 나쁘고, 유연이 할 때 유자도
묘유충하면 나쁘고, 유주할 때 유자도 묘유충에서 나쁘고, 유치할 유자도 묘유충에서 나쁩니다. 이것은 설사 수리가 좋고 사주에 맞는 한자라고 하더라도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주에 뭐 토금수가 이렇게 좋으니까 뭐 유주할 때 뭐 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유자가 요유자가 아니고 이렇게 만약에 유주다 그러면은 모두 수니까 사용할 수는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토끼띠니까 유자를 이름에다가 쓰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본인이 태어난 날과 충하는 이름으로 장명이나 계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죠. 토끼띠 날에 태어났어. 이게 연, 월, 일, 시입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태어난 날짜가 되는데 본인이 태어난 날, 그러니까 묘유충, 그러니까 본인이 토끼띠 월에 태어났으니까 유자를 이름에다 쓰게 되면은 이제 묘유충이 됩니다. 충이 돼서 이거는 이제 배우자와 인연이 없는 그런 이름이 되기 때문에 토끼띠 날에 태어난 사람은 유자를 이름에다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진이 할 때 유자, 유연이 할 때 유자, 유연이 할 때 유자, 유주할 때 유자, 유찬을 유자. 설사 이것이 사주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주를 보면 여름철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금수 기운이 이렇게 5개씩 강하니까 사주에는 이제 목오행, 그다음에 화오행, 이제 조토오행은 이제 좋은 기운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오행과 수오행과 습토오행은 기신, 나쁜 기운이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목화 조토가 좋다 그러면 요 구획인 유자, 너구를 유자, 그다음에 유자도 13액인 이제 유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유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설사 이것이 사주에는 맞는 한자라 그래도 토끼띠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과 태어난 날에 충하는 이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자를 이름에 쓸 수 없는 그런 사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본인이 태어난 날과 충하는 이름으로 장명해서는 안 되는데요. 자, 연, 월, 일시 할 때 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태어난 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이제 갑수를 개띠 날에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이름에 이제 진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자라도 진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진술충하게 되면은 이제 배우자와 인연이 없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진이 할 때 진자, 그럼 진술충, 현진이 할 때 진자, 효진이 할 때 진자, 진호할 때 진자, 진성이 할 때 진자. 이런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요거는 이제 참진자거든요. 참진자는 이제 불용한자입니다. 불용한자. 그래서 이름에 이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진합할 진자, 진합할 진자도 불용한, 이거는 이제 띠에 관계없이 태어난 날과 태어난 띠에 관계없이 진합할 진자가 불용한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보배진자거든요. 이제 보배진자도 원래 이제 불용한자이기 때문에 이름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인과 부모띠와 충하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인이 태어난 날과 충하는 이름으로 장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불용한자, 이 불용한자 가운데서 본인이 태어난 본인이 띠, 또 부모띠와 충하는 이름으로 장명해서는 안 되고, 또 본인이 태어난 날과 충하는 이름으로 장명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획수명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츰 한자사주 수리성명, 한자사주 수리성명학은 이제 정통성명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부분 철학관이나 인터넷 장명서, 인터넷 온라인 장명서에서 사용하는 장명법이 한자사주 수리성명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장명법이 있어서 송유진이라는 이름을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 가운데서 태어난 띠와 태어난 부모 띠, 본인이 태어난 날과 충하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무료 이름풀이는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장명 개명 사중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상호, 집 주소, 가게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가람이름문서 장명 철학관 원장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수목 처방, 수맥 처방은 가람이 장명 철학관 원장님께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철학원입니다. 자, 송이란 이름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음용오행, 획수음양, 수리획수, 분파여고, 불용한자, 자원오행 및 희용신 장명법, 본인 및 충하지 않은 이름으로 줘야 된다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성명학으로 한자 수리 성명학을 포함해서 여러 개 성명학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원오행, 그 다음에 삼재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원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삼원오행과 이제 삼재오행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쓰는 성명학으로는 이제 삼원오행입니다. 물론 삼원오행과 삼재오행도 이제 참고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 그러니까 내 이름이 삼원오행으로 나쁘다고 해서 그 이름이 나쁘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는데, 삼원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자의 획수를 오행으로 표시해서 성격, 인격, 직격으로 나눠요. 하늘과 사람과 땅이 상생이 되도록 이름을 장명해야 된다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원오행은 이제 청격은 하늘 부모라고 보고요, 조상이라고 보고, 성의 획수를 청격이라고 보고요. 인격은 이제 본인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씨 획수하고 첫 번째 이름자의 획수를 인격이라고 보고, 직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 말년이나 처와 자녀를 의미하는데, 배우자 자녀를 의미하는데, 이름 첫자 획수와 이름 끝자 획수를 합한 것을 이제 직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 2면은 이제 목이 되고, 3, 3은 화가 되고, 5, 6은 토가 되고, 7, 8은 금으로 보고, 9, 0은 수로 보고, 획수가 이제 10 이상이면 끝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15획이면은 끝수가 5획으로 이걸 토라고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재오행은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요. 천격에다가 삼원오행은 이제 성씨 획수를 가지고 천격이라고 보는 반면에, 삼재오행은 이제 성씨 획수에다가 일획을 더해서 이거를 가지고 천격을 계산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성명학자가 삼재오행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삼재오행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원오행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자, 송유진이거든요. 계산법입니다. 자, 송이 7획이고요. 그 다음에 유자가 9획이고, 진자가 16획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무거질 무성할 진자는 한자상으로는 14획이지만은 성명학으로 16획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삼원오행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자, 청격이 이제 7획이거든요. 이게 청격은 성씨 획수라 그랬으니까 7획이니까 이제 금이 되고요. 자, 인격은 이제 송하고 유, 첫 번째의 이름 획수하고 성씨하고 합한 겁니다. 그래서 송이 7획이고 유자가 9획이니까 16획이 되고, 16은 5, 6은 토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격은 이제 유하고 진을 합친 거죠. 첫 번째 이름 획수에다가 두 번째 이름 획수를 합친 거, 그러니까 25획이 되니까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격, 인격, 직격이, 천격은 금이고, 그
그다음에 인격은 토고 직격은 토가 금토토로 상생이 되는 이제 좋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예. 두뇌가 총명하고 참을성이 있고 성공운이 순조롭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삼재오행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성씨 획수에다가 일행만 더하고 나머지 인격, 직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삼원오행 할 때 청격은 7액이니까 그냥 금이었는데 청격의 삼재오행은 청격에다가 일액을 더하니까 8액이 돼서 8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이 됩니다. 자, 인격은 이제 성씨 획수 7액에다가 첫 번째 이름 획수를 더하니까 16획이니까 똑같이 토오행이 되고요. 직격은 첫 번째 이름 획수 유에다가 두 번째 이름 진전을 합쳐 25획이 돼서 5니까 토로서 됩니다. 그래서 금토토로 상생이 되는 이름이 이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원오행과 삼재오행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삼원오행은 청격은 이제 글자의 성의 획수를 말하는데 삼재오행은 성의 획수에다가 청격이 성의 획수에다가 일을 더한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원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획수를 오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청격, 인격, 진격으로 나누어 하늘과 사랑과 땅이 상생이 되도록 이름을 장명해야 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원오행을 따지는 분들이 장명과 한 100명 가운데서 한두 명만 이렇게 따지니까 삼원오행은 이제 무시를 해도 됩니다. 기왕이면은 좋은 것이 좋습니다만은 삼원오행이 나쁘다고 해서 삼재오행이 나쁘다고 해서 나쁜 이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원오행, 삼재오행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역, 곡획, 대수, 실증, 자획자 온오행, 팔격, 신살, 성명학 등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데 우리가 이제 동네 철학관이나 인터넷 장명소 대부분 이제 한자 사주 이제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장명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에서는 무조건 이제 100점짜리 이름이 나와야 되고요. 또 성명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기타 성명학으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좋으면은 좋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이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삼원오행 또 삼재오행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송유진의 이름이 삼원오행상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